서부 최강 골든스테이트와 동부 최강 클리블랜드, 두 팀을 상징하는 에이스 르브론과 커리는 실력뿐만 아니라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고, 특히 두 번의 파이널에서 명승부를 만들어내며 우열을 가리지 못한 스토리까지 갖추면서 팬들과 미디어는 오랜만에 나온 팽팽한 전력의 두 팀 간의 라이벌 관계, 그리고 간판 스타인 두 선수가 앞으로 펼칠 매치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균형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초대형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규 시즌 최다승을 기록하고도 우승에 실패하면서 이전 시즌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이널 트로피를 잃어버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골든스테이트가 지구 1옵션 케빈 듀란트를 영입한 것, 즉 번번이 파이널 문턱에서 좌절하며 2인자의 꼬리표가 붙은 케빈 듀란트가 FA가 되자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는 스포츠계의 명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직전 시즌 73승 팀의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와 함께 사실상 2010년대 리그 빅3라고 할 수 있는 케빈 듀란트의 합류는 리그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팀의 탄생을 의미하였고, 그렇게 골든스테이트는 커탐 듀브라는 역대급 슈퍼팀을 앞세워 16, 17 시즌을 시작합니다. 듀란트의 영입은 커리에게 있어서도 롤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듀란트가 공격에 있어서 리그 최강이자 역대급 레벨의 선수인 만큼 1옵션의 역할은 듀란트에게 주어졌고, 그로 인해 이전 시즌들만큼 커리에게 공격 기회가 집중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스탯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커리는 시즌 동안 총 324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등 변함없는 클래스를 입증했고, 또한 듀란트가 부상으로 빠진 리그 후반기 팀을 멱살 캐리하는 활약으로 13연승을 이끄는 등 골든스테이트가 또 한 번 서부 1위를 차지하는 데 큰 공헌을 세웁니다. 슈퍼팀의 압도적인 전력은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1라운드부터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만난 포틀랜드, 유타, 샌안토니오를 모두 4대 0으로 수입하는 등 상대 팀들을 말 그대로 압도하는 전력을 과시하며 NBA 역사상 무패로 파이널에 진출한 세 번째 팀이자 플레이오프에서 12연승 무패를 거둔 최초의 팀이 됩니다. 커리 또한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1차전 40득점, 4차전 36득점을 포함해 시리즈 평균 31.5득점 활약으로 팀의 무패 질주를 이끌며 골든스테이트를 다시 한번 파이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난 상대는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통안에 패배를 남겨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습니다. 지난 시즌 팀 프랜차이즈 첫 우승을 안겨준 르브론은 어느덧 만 32세 시즌을 맞이했지만 클리블랜드 복귀 후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여전히 리그 퍼스트팀 활약을 보여줍니다. 시즌 중반 케빈 러브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로 인해 사실상 카이리 어빙과 둘이서 팀을 이끌었는데, 특히 폭사에 가까운 평균 37분을 소화하면서도 무려 54.8%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며 평균 26.4득점을 기록, 여전한 경기 지배력으로 팀을 동부 컨퍼런스 2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 그는 과거 마이클 조던을 연상시키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왜 자신이 르브론인지를 팬들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는데요. 인디애나, 토론토, 보스턴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시리즈에서 펼친 13경기 동안 매경기 40분 가까이 소화한 르브론은 두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3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역대급 캐리 능력을 펼쳤고, 특히 그는 보스턴과의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을 통해 마이클 조던을 제치고 플레이오프 통산 득점 1위에 등극하기에 이릅니다. 이 같은 미친 퍼포먼스로 르브론은 개인적으로는 7년 연속이자 클리블랜드와는 3년 연속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는데요. 그리고 파이널 무대 건너편에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NBA 역대 최초 3년 연속 동일 매치업이 성사된 파이널은 서로 한 번씩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은 양팀의 세 번째 파이널 맞대결이자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라는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모두 나서는 시리즈이기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전력상으로는 커탐 듀브라는 슈퍼팀을 앞세워 12전 전승으로 플레이오프를 돌파한 골든스테이트의 우세가 분명해 보이는 시리즈였고, 이는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르브론은 1차전 원정 경기부터 40분간 출전하며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지만 듀란트와의 매치업에서 전체적으로 고전하며 전반에만 7개의 턴오버를 저지르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2차전에서도 적극적인 리머텍 공격을 선보이며 29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활약을 펼쳤고 홈으로 돌아온 3차전 역시 무려 45분 동안 코트에 있으며 39득점, 11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압도적인 오펜스 템포를 보여준 골든스테이트의 슈퍼팀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특히 르브론 개인적으로는 3차전 막판 치명적인 라인 크로스를 범한 것이 무척이나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커리는 1차전 홈경기에서 3점슛 6개를 포함하여 28득점, 이어진 2차전에서는 33득점 포함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케빈 듀란트와 함께 홈 2연전 싹쓸이를 이끌었고 클리블랜드 원정을 떠난 3차전에서는 26득점과 더불어 양팀 최다인 13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깜짝 활약으로 골든스테이트의 3연승을 주도합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리즈 4차전, 벼랑 끝에 몰린 르브론은 40득점을 폭발시킨 어빙에 이어 31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귀중한 첫 승을 안겨주었고 반면에 커리는 3점슛 9개 시도 가운데 단 2개만 성공시키는 등 14득점에 그치는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의 경기는 시리즈가 조기에 끝나는 것을 우려한 사무국의 개입이 의심될 만큼 홈팀에 유리한 편파 판정이 잇따르면서 선수들의 퍼포먼스보다는 심판 판정이 더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오라클 아레나로 무대를 옮긴 5차전, 르브론과 클리블랜드는 지난 시즌 파이널처럼 대반전을 다시 한번 꿈꿨지만 그러기에 골든스테이트는 너무 강했습니다. 또다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르브론은 무려 41득점을 올렸지만 커리, 탐슨, 듀란트가 쉴 새 없이 퍼붓는 화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골든스테이트에서는 듀란트가 39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올렸고 커리 또한 4쿼터 막판 승부의 쐐기를 박는 3점슛 포함 34득점을 퍼부으며 결국 최종 스코어 129대 120, 골든스테이트가 5차전을 잡아내며 지난해 역전패의 아픔을 딛고 내줬던 왕자를 털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파이널 시리즈 평균 26.8득점을 올리며 골든스테이트의 우승을 견인한 커리는 개인적으로는 르브론과의 세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앞서 나갔고 반면 르브론은 파이널 시리즈 5경기 평균 33.6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시리즈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지만 팀 전력 열세를 끝내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파이널의 진정한 주인공은 르브론 제임스도 스테픈 커리도 아닌 케빈 듀란트였고 평균 35.2득점을 올리며 리그 최고의 득점 머신임을 입증한 그는 3차전 결정적인 클러치 3점 포함 사실상 시리즈를 캐리하며 파이널 MVP에 등극합니다. 커리 대 르브론의 대결로 압축되던 지난 두 번의 파이널과 달리 2017년 파이널은 듀란트와 커리 대 르브론의 대결 구도로 펼쳐졌고 특히 골든스테이트 공격 1옵션 역할을 듀란트가 맡음과 동시에 두 팀 간의 전력차가 커진 상황이 전개되면서 커리 대 르브론의 대결 구도는 희미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도는 2018년 파이널에서도 이어집니다. NBA는 물론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으로도 전무후무한 4년 연속 동일한 파이널 매치업이 성사된 2018년 파이널. 시즌을 앞두고 르브론의 그늘에서 벗어나 1옵션이 되길 원했던 카이리 어빙이 보스턴 셀틱스로 떠나면서 전력이 약해진 클리블랜드는 지난 시즌들과는 달리 4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올랐음에도 기어코 다시 한번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고 르브론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뛰어난 경기 영향력을 선보였습니다. 한 명의 선수로서의 한계를 초월한 캐리 능력으로 60년대 보스턴 셀틱스 왕족 멤버들 이후 8시즌 연속 파이널 진출을 이루어낸 르브론. 그의 앞에는 또다시 골든스테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팀 전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시즌 내내 과시한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뒤 당시 서구 동저의 흐름 속에서 사실상의 파이널로까지 불렸던 휴스턴 로켓츠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을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였고 커리 또한 변함없는 화력을 과시하며 팀의 4연속 파이널 진출을 이끕니다. 그리고 4년 연속 파이널에 올라온 커리를 맞이한 건
지난 3년간 그랬듯 클리블랜드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시리즈 시작 전부터 전문가들과 팬들, 도박사들까지 대부분 골든스테이트가 조기에 시리즈를 끝내며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차전은 예상과 달리 팽팽한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듀란트와 탐슨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커리와 르브론이 팀의 공격을 책임지며 두 스타 플레이어 간의 쇼다운이 한동안 펼쳐지면서 경기는 긴장감 있게 흘러가는데요. 원 포제션 이내로 펼쳐지던 경기 막판 두 팀의 승부를 결정지은 선수가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르브론도 커리도 듀란트도 아닌 클리블랜드의 J.R. 스미스였습니다. 4쿼터 4.7초가 남은 상황에서 자유투 1구를 성공시키며 107대 107 동점을 만든 조지 힐이 자유투 2구를 놓쳤지만 J.R. 스미스가 결정적인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데 성공. 하지만 그는 클리블랜드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바로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 위해 공을 3점 라인 밖으로 몰고 갔고 당황한 르브론이 상황을 일깨워주자 그제서야 놀라며 힐에게 패스. 마지막 3점 슛을 던졌지만 이미 종료 부전은 울린 뒤였습니다. J.R. 스미스가 펼친 역대급 오네드 플레이로 인해 연장까지 가게 된 경기는 스쿼드의 우위를 바탕으로 결국 골든스테이트가 승리를 거두었고 무려 51득점을 올린 르브론은 역대 6번째 파이널 50득점 이상 득점자이자 최초로 50득점 이상을 올리고도 경기에 패배한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1차전의 내용과 결과는 이후 경기에서 스노우볼이 되고 말았고 골든스테이트는 확실한 전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4차전까지 내리 경기를 잡아내며 4대0 시리즈 수입에 성공. 지난해에 이어 리핏을 달성합니다. 골든스테이트의 리핏에 있어 커리는 듀란트와 함께 팀 공격을 책임지며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그는 3차전을 제외한 1, 2, 4차전에서 MVP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특히 마지막 4차전에서는 37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올리며 팀의 파이널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반면 시리즈 평균 34득점, 10어시스트, 8.5 리바운드를 기록한 르브론은 사실상 홀로 팀을 이끌며 본인의 커리어 사상 가장 압도적인 파이널 퍼포먼스를 선보였음에도 팀 전력의 열세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골든스테이트의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기량뿐만 아니라 당시 동부와 서부 올스타 투표 1위를 차지할 만큼 리그 최고의 스타였던 르브론과 커리의 4년간의 파이널 맞대결은 결국 커리와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16-17 시즌부터 합류한 또 한 명의 슈퍼스타인 케빈 듀란트의 합류는 두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을 가져왔고 실제로 듀란트가 백투백 파이널 MVP를 차지할 만큼 최고의 활약을 펼쳤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시즌 동안 부상과 이적으로 인해 어빙과 러브 등 팀원들의 부재 속에서도 홀로 경기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던 르브론이 보여준 파이널 퍼포먼스는 모두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고 그렇게 팬들을 즐겁게 만들어준 4년간의 맞대결은 2018년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